추운 겨울, 따뜻함은 멀리 있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14살 찬이는 낡은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떴다. 바깥은 아직 어둠 속이었고 새벽의 공기에는 김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낡은 캐리어의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찬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보였다.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가요? 찬이의 목소리는 잠결처럼 떨렸다. 엄마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찬이야,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은 닫혔다. 찰칵, 작고 차가운 소리 하나.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아빠의 기침 소리만이 어둠을 깼고 찬아의 잠꼬대가 가끔 그 침묵을 메웠다. 그 집의 가장은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었다. 14살의 찬휘였다. 찬휘네 가족이 사는 곳은 구리 외곽의 언덕길 끝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였다. 공사장과 쓰레기 더미 사이 흙먼지와 바람이 뒤섞인 곳. 멀리서 보면 그저 철판 조각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아빠 양서는 예전엔 음악학원 원장이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소리는 마음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IMF가 오고 학원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빚과 병뿐이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는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시력도 흐려졌다. 찬이는 그런 아빠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았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설거지, 빨래, 밥 짓기를 했다. 그리고 9살짜리 동생 찬아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엔 연탄불을 갈았다. 찬아야, 손 시리지? 형이 물 데워줄게. 아니야, 괜찮아. 형이 더 추울 거야. 찬아는 늘 형을 먼저 걱정했다. 그 말에 찬의미는 웃으며 찬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둘이 있으면 따뜻하잖아. 밤이 되면 세 사람은 모닥불 같은 연탄불 앞에 둘러앉았다. 라면 냄비를 가운데 두고 3개의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아빠는 말없이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라니. 그의 마음에는 늘 미안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어느 날 찬이는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먼지가 한가득 내려앉은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아빠, 이 피아노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너 태어나기 전부터야. 내 엄마가 제일 좋아했지. 아빠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러나 몇 음도 치지 못했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고 표정이 굳었다. 요즘은 손끝이 말을 안 들어. 그 말에 찬이는 대신 건반을 눌렀다. 뚝뚝 끊기는 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겨울밤의 정적을 부드럽게 깨웠다. 잘 친다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들은 대로 따라 쳤어요. 그게 음악이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치는 거. 그날 밤 찬이는 한참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치는 하나하나에 아빠의 미소가 조금씩 돌아왔다. 하지만 현실은 음악보다 냉혹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연탄은 빠르게 달아갔고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다. 아빠는 일을 구하지 못했고 찬아의 학용품도 사줄 수 없었다. 그날 찬휘는 마음을 굳혔다. 다음날 새벽 그는 몰래 집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손에 쥔 건 인쇄소의 전단지 꾸러미였다. 하루 종일 추위를 견디며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번 돈은 15,000원, 손끝은 얼었지만 마음은 따뜻해탄했다. 이걸로 아빠 약 사드려야지.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내밀자 아빠의 얼굴이 굳었다. 찬이야, 이게 뭐야? 약값이에요. 괜찮아요. 너 일했니? 잠깐 전단지 나눠줬어요. 다신 그러지 마. 아빠는 그런 돈 받고 싶지 않아? 아빠? 아빠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찬휘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나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며칠 뒤 찬휘네 컨테이너 앞에는 커다란 표지판에 첩이 세워졌다. 이 지역은 도로공사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찬휘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아빠,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찬휘야, 어디든 괜찮다.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지. 찬아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맞아. 우리 셋이잖아.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 연탄불 앞에 둘러앉았다. 찬아가 라면을 끓였고 찬이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아빠,
같이 쳐요. 그래. 같이 치자. 아빠의 손이 천천히 건반 위로 올라왔다. 두 손이 맞닿고 소리가 흘렀다. 낡고 삐걱거리는 음이었지만 그 안엔 세 사람의 숨결이 있었다. 그 음악은 눈보다 따뜻했고 연탄불보다 오래갔다. 그날 밤 밖에는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컨테이너 지붕 위로 내려앉으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덮었다. 봄이 오기 전 구청의 복지 담당자가 그곳을 찾아왔다. 이제 여긴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야 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겨갔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방 창문 틈새로 바람 대신 새소리가 들어왔다. 찬이는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새로 받은 교복이 조금 크고 바지는 접혀 있었지만 그는 자랑스럽게 입었다. 아빠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피아노를 연습했다. 손이 좀 아파도 괜찮다. 다시 소리가 나니까. 저녁이면 세 사람은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찬이가 멜로디를 치면 찬하는 노래를 부르고 아빠는 그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형, 우리 이제 행복해? 찬아가 묻자 찬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완벽하진 않아도 따뜻하잖아.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햇살이 창틀 위에 머물며 세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녔다. 그날 찬위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눌렀다. 그의 손끝에서 흐르는 소리는 엄마가 떠나던 새벽과는 다른 온기를 가지고 있었다. 슬픔도 외로움도 다 음악 속에 녹아 있었다. 그 소리는 창문을 넘어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찬이는 알았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추운 계절이 지나면 언제나 봄이 온다는 걸. 세상엔 큰 행복만 있는 게 아니야.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에게는 봄이 되니까. 찬위의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아름답게 끝나고 있었다.